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위중교사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 진짜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나왔네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선고 공판에서 예상을 완전 뒤엎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네요. 이거 봐주기 선고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 봐주려는 의도가 명확해요. 경광부회로 억지로 끌어당겨서 그냥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판사는 위증교사를 더 가중처벌하고 위증을 한 사람은 교사한 사람보다는 조금 가볍게 처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증을 한 김진성 씨, 옛날에 성남시장 비서실, 이 사람은 벌금 500만 원 때렸으면 유죄 아닙니까? 유죄죠. 그러면 위증 교사라는 이재명은 무죄라는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방어권이라고 해서 무죄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진짜 봐주겠다는 의도. 이 김동연 이분이 좀 좌파 판사로 소문이 났잖아요. 그걸 입증한 겁니까? 그렇죠. 이 본색이 드러난 건가요? 판결문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김진선 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증을 가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따져보면은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전체 이제 판결문 내용은 뭐 지금 나오지를 않았고 중요한 내용만 언론에 지금 속보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증인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다. 근데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건 뭐 뻔한 거잖아요.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 내가 누명을 썼다. 그걸 증언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사건 아닙니까? 이 분당 파크뷰 정대동에 있죠. 그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KBS 추적 60분 팀이 취재를 했고 그때 최초로 PD하고 당시 변호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 시장한테 성남지검에 검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걸 녹취해가지고 그걸 선거에 활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150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2004년에 벌금 150만 원 받았어요. 이게 무고죄거든요. 무고죄면은 지금 위증교사의 가중처벌 요건이에요. 위증교사하고 무고죄하고 비슷하게 치거든요. 그러면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 죄가 없다고 때린 거예요. 아니 그때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요구한 것은 그 당시부터 이게 검사 사칭 논란이 벌어질 때부터 요구한 것은 김병량 시장 측과 KBS가 짜고 모든 죄를 이재명 뒤집어 씌웠다. 그렇게 씌우기로 했다. 그걸 네가 증언해 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그대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냥 없던 걸로 그냥 치고 무죄로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언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대표가 김 씨의 그런 각각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이재명이가 지시해서 하고 그걸 왜 몰라요? 같이 범죄인데. 아니 그 통화 녹취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죠. 30분짜리에.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김동연 판사는 도대체 뭐 갖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단순한 뭐 관련자다, 그냥 피해자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지. 이재명이가 이 범죄는 이게 2002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취재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세세하게 22년간을 쫙 보면은 이재명이가 다 주도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아니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론 요지서.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로 보낸 거는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준 거거든요. 그 후에 네. 이재명 측 변호인하고 이 김진석 네. 시간에 또 사전 그 네. 통화까지 하면서 네. 확인까지 했잖아요. 김진성이가 제대로 네.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얘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요지서는 이재명의 방어권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방어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위증해달라고 답안지를 줘서 김진성이가 그 답안지 보고 읽었잖아요. 법정에 가서. 법정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방어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교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교사지. 교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법이 김동연 판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기억나는 대로 뭐 들은 대로 이런 얘기를 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위중교사를 하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이 법조인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얘기는 다 요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붙이는 거죠. 기억나는 대로 정상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뻥치는 건데 김동연은 그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판결문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 고의성이 제일 없었고. 중요하거든요. 고의성이. 그렇죠. 고의성이 시하거든요. 고의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다 지시하고 전화하고 변론 요지서 답안지까지 다 줬는데 이거 아니래요.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갖고 무죄를 안 받았지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무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강부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입니다. 이 위중교사 관련해서는 어떤 법조인도 이게 벌금형도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당연히 1년 이상의 중죄가 떨어지는 게 마땅하고 거기에 집행유예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뿐이라는 게 일관된 다 의견들 아니었습니까? 전에 선거법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100만 원 이하도 나올 수 있고 또 벌금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300 내지는 500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년 후 중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중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녹취록 다 들어봤잖아요. 또 김동연 판사도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거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취지이고 또 뭐 기억이 안 나고 전혀 그때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누가 보더라도 김진성 씨한테 교사를 하는 위증을 하도록 이렇게 사주를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박이 많죠. 또 김진성이가 이게 위증을 한 전후에 또 백현동 아파트 김인섭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했으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권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보면은 무기로 해가지고 위증 교사 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죄인데 이게 다 무죄래요. 그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진성이가 백현동 줬잖아요. 김인섭이한테. 줬다는 게 딱 나와요. 그 녹취록에도. 그런데 원래 이제 김병장 시장의 수행비서다가 김병장 씨가 사망을 하면서 어떻게 또 김인섭 씨하고 연계가 돼갖고 백현동 사업에 같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섭이가 아시아와 디벨로퍼에 이렇게 영입이 되면서 백현동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이 됐고 근데 김인섭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그때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 연락책을 김진성이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진성이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이 아주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은 때 아닙니까? 이걸 위증을 교사를 한 때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해달라는 데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본인도 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뭘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하니까 그러면 변론 요지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그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증교사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 뭐 2심, 3심 가서 또 바로 잡혀지겠지만은 너무 범죄자 이재명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범죄자의 편에 서려는 판사의 의도가 너무 보여요. 작년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할 때 얘기했잖아요.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 것으로 됐다. 보인다. 네. 같은 판사끼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피의자, 피고, 이재명 피고의 방어권이래요. 네. 아니,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는데 그걸 이재명의 정상적인 권리인 방어권이래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또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요청받아서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위증을 했다고 해갖고 5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시킨 사람은 무죄다. 이게 도대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런 판결이 나왔죠. 김동연 판사가 뭐 과거에 뭐 전국 법관 맞습니다. 대표회의 그 부의장 맡았잖아요. 부의장 맡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운동권 뭐 이쪽 좀 좌파 쪽에 가까운 판사라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강부회로 억지로 무죄를 만들었는지 참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이 법조계 인사들의 90% 이상은 다 중죄가 떨어질 거다. 이건 가중처벌 요소가 많거든요. 재판결과 영향을 줬고 또 지휘받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고 또 경제적인 대가가 지급이 됐고 동종 전과가 또 무고죄 150만 원 벌금 받은 게 있고 이게 가중 요소가 있어서 경감 요인은 없어요. 그렇죠. 가중 요소가 되면은 징역 6개월에 1년 6개월 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집행유예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게 쟁점으로 봤지 이렇게 무죄로 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에서도 실형,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69명이고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114명이고 벌금형은 12명에 불과합니다. 6.2%. 그러니까 90% 이상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6.2% 벌금형도 아니고 이건 아예 무죄를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작심하고 봐줘버리겠다. 그 얘기인가요? 아주 많이 봐준 거죠. 징역형이 여태까지 뭐 83%가 위증교사는 다 때렸잖아요. 과거에 뭐 오영호 전 경남 의령 군수 이분도 그 징역 8개월 받았고 또 박지원 전 안산시장도 징역 10개월. 뭐 변호사도 하다못해 이 실형을 받았어요. 위증교사는 그렇게 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무죄고 피고의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아무래도 저는 저 판결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좌파 판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좀 내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뭐 정진석 지금 비서시장 그분에 대해서도 뭐 벌금형 구형했는데 실형을 막 때려버리고 그 박병곤 판사가도 또 뭐 좀 좌파 성향의 또 일부 또 튀는 판사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사법부가 김명수의 그 뿌리가 여기저기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왜곡된 시선으로 참 재판을 한다는 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이 법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회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저렇게 오거지로 특정인은 권력자를 봐주고 이렇게 무죄로 때려버리고 오히려 교사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을 맞고 위증 교사에서 그 무죄를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 질이 나쁜 사람은 무죄가 되고 이게 참 사회 정의가 맞는지 저는 2심에서 꼭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